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강도와 사평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 하게 되면 그 시대마다 부려졌던 명칭들이 다 각각이었었죠. 결국 자기의 소유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역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별도의 명칭을 붙여왔으니, 백제의 경우는 웅리하라고, 고구려의 경우는 아리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의 수돗물의 이름이기도 한 이 아리수라는 명칭을 고구려는 사용했던 것에 비해서 신라는 한산하라고 불렀고요. 고려는 열수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이 명칭이 쓰여지게 되는데요. 조선시대에는 흔히 이 서울 경성을 흐르는 강이라고 해서 경강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했었고, 또 그 지역마다 붙여지게 되니 한강진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흔히 한강이라고 불렀던 것이 오늘날의 한강으로까지 이렇게 확대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양화진의 경우는 서강이라고 이렇게 불렀었던 것이죠. 자, 이 중에서 이 한강진이 바로 고려시대부터 불려졌던 명칭이 한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도자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 거죠. 도자는 건널 도자이기도 하면서 뭐와 의미가 같은 거냐면 나루진자와도 의미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강진 혹은 한강도, 한강나루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현재의 그 한남동 지역에 바로 이 한강나루가 있었던 것이고, 여기서 남쪽으로 강을 건너게 되면 만나게 되는 나루가 바로 사평나루 혹은 사평도라고 하는, 건널 도자를 쓰는 사평도라고 하는 명칭이 고려 때부터 쓰여졌고요. 민간에서는 사리진이라는 명칭이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한남대교가 있는 자리가 바로 한강진이 있었던 자리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강대교와 강북 강변도로가 있다 보니까 현재의 한강진 나루터의 표지석은 이렇게 강 가까이가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와서 바로 이 공원 지역에 한강진 나루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쓰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려시대의 이래로 중요한 나루의 기능을 했었던 것이 한강진과 바로 이 사평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개성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루트 중에 바로 임진강의 임진나루를 건너서 쭉 오는데 고갯길이 바로 이 해음령 지역이죠.를 넘어서 오늘날의 서울인 남경을 거쳐서 한강 남쪽으로 내려갈 때 한강나루와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사평도, 사평나루가 되겠죠. 또 하나의 코스가 바로 이 장단 쪽에 있는 나루를 거쳐서 양주를 거쳐가지고 광나루를 통해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코스가 있겠는데, 가장 중요한 루트가 바로 이 루트가 되겠고요. 일찍이 고려 말에 공민왕이 홍건제 개침을 피해서 안동까지 피난을 가실 때도 바로 이 사평나루를 이용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래 오늘날 이 한강진 그리고 건너편이 오늘날의 강남구 신사동에 해당되는 사평도가 되는 것이죠. 자, 조선시대에 이 서울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나가는 중요한, 남쪽으로 내려가는 중요한 루트 중에 하나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서강으로 거쳐서 시흥으로 내려가는 이 코스가 오늘날 인천으로 가는 이런 코스가 되겠고요. 또 하나의 코스가 바로 용산과 동작 나루를 거쳐서 과천으로 해서 양재, 용인으로 내려가는 소위 삼남대로로 내려가는 코스가 있겠고, 또 하나의 코스가 바로 오늘 다루고 있는 한강진이 되겠죠. 그래서 광주를 거쳐서 양지로 해서 혹은 이천으로 내려가는, 오늘날로 따지면은 경부고속도로가 되겠고요.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영남대로길이 바로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대문을 벗어나서 삼남대로로 가는, 그래서 남태령을 넘어가는 이 동작나루길하고 오늘날
말죽거리 양재동 쪽으로 내려가는 영남나루로 내려가는 중요한 루트가 한강진 코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18세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한강진의 한강과 용산 지역의 용산강 그리고 서강 이 세 개의 강이 바로 가장 중요한 상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이었기도 하고 중요한 나루였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18세기 중엽 이후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소위 상품 유통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소위 한강의 북쪽 지역과 한강의 소위 하류 쪽 지역으로 특히 먼저 하류 쪽 지역의 이 마포, 망원 합정 지역이 크게 융성을 하게 되고 후반기에 오게 되면 바로 오늘날의 뚝섬, 두모포, 옥수동 지역에 해당되는 곳들이 활성화되면서 수상 지역과 수하 지역의 소위 상품 유통의 중심지로 이 나루터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지금 한강진과 용산, 서강이 3강이었다가 점차 이렇게 나루들이 확산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중에서도 한강진 지역은 욱강 지역이라고 해서 한강 상류 쪽과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이 수상 지역의 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한강도와 사평도를 잇는 바로 요 루트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한강진과 더불어 지금의 신사동 지역을 연결하는 코스가 되는 것이죠. 자, 확대를 해보게 되면 사평리와 바로 이 한강진이 이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중요한 루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50년대 사진만 하더라도 아직 한강 종합개발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지금의 신사동 지역에 이 백사장이 아주 발달해 있어서 바로 이 지역이 넓은 모래사장이 있다고 해서 사평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고 여기에 사평나루가 있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남산이 여기에 있고요. 남산을 돌아가는 이 길이 지금 장춘단 공원으로 넘어가는 그 고갯길이 되겠고요. 바로 이 고개를 지금 버티고개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 지하철역에도 버티고개역이 있게 되는데 이 버티라는 말이 배터에서 나왔다는 거죠. 즉 이곳에 내려오게 되면 배를 탈 수 있는 나루가 있는 곳으로 가는 고개라고 해서 버티고개라는 명칭이 붙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바로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강진과 사평도 이것이 연결이 됨으로써 이 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한강 남쪽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이것이 한강진, 한강나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용을 했었던 나루가 지금의 한남동 쪽에 한강나루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강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바로 새말나루나 사평나루를 만나게 되는데요. 지금 한남대교 남단에 이 전망 카페가 있는데 카페 이름이 새말 카페인 이유도 바로 이곳에 새말나루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새말나루터라는 표지석만이 남아 있어서 이곳이 예전에 새말나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당시에 이곳에 다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놓이게 되는데 당시의 명칭은 제3한강교였죠. 그 당시에 이 나루가 더 이상 이제 나룻배가 운행되지 않게 될 즈음에 마지막 나룻배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 한남대교가 결국 한강진과 지금의 신사동을 잇는 나루의 기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사평도와 한강도가 소위 오늘날은 한남대교로 이렇게 바뀌어버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과 고려시대부터 중요 교통로의 역할을 했었던 나루의 역할을 했었던 사평도와 경우는 오늘날 한남대교가 놓이게 되었고 또 한남대교는 경부고속도로와 연계가 됨으로써 한강에 놓여진 다리 중에서도 가장
통행량이 많은 다리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이고, 그것은 그 이전에 이 한강진 때 이래로 민간의 이용이 가장 번화했었던 나루가 바로 이 한강진이었던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양화진과 한강진으로 대표되었었던 당시에 중요한 나루터의 기능을 했던 곳에 다리가 놓이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왼편에 보시는 것이 양화대교가 되는 것이죠. 한때 제2한강교라고 불렸었던 것이 바로 되겠고요. 한때 제3한강교라고 불렸던 바로 한남대교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나루가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고속도로나 도로로 연계되어 오늘날의 이 서울의 강북과 강남을 연계하는 중요한 교통로의 기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한강진과 사평도와 관련된 얘기로부터 오늘날의 한남대교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곧바스를 갖고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